실례합니다. 한국대학교 학생이시죠? 저기. 네, 실례합니다. 한국대학교 학생이시죠? 저기. 오늘은 이거 뭐 영 상태들이 안 좋네. 이거 어디 뭐 어리버리한 신입생들 어디 없나? 야, 어제 그 소개팅한 오빠 완전 애 있는 거 있지? 최서우라는 사람? 네, 실례합니다. 예, 한국대학교 학생이시죠? 선배님! 너희들. 승준 선배?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나저나 선배님은 잘 지내셨어요? 선배님 완전 우리 과에서 우상이셨잖아요. 뭐 나야 뭐 늘 해피하지 뭐. 선배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요즘 이 피 터지는 취업 전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멋진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 프로젝트요? 그래. 야, 너희들 취업 준비 때문에 토익 학원 다니고 있지? 네. 이게 말이야, 니들이 보고 있는 영어 교재하고는 확실히 달라. 선배님, 근데요, 이거 우리 나이 때가 보는 거 맞아요? SAT면 고등학교 유학 시험인데. 야, 좋은 지적이야. 야, 그건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지. 너희들 지금 나이에는 비즈니스 영어 그게 맞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말이야, 이거 완전 죽인다. 너희들 오늘 나 만난 거 아주 행운으로 알아야 돼. 내가 기여하는 동생들 만났으니까 특별히 30% 할인해 준다. 응? 진짜 30%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사자! 저기 선배! 사실은 저희가 오늘 급한 약속이 있는데 서우 선배 아시죠? 그 선배가요, 사실은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가지고요. 야, 너 무슨 소리야? 아까 문자로 연락 왔었어. 야, 늦겠다. 얼른 가자. 선배님, 야, 이게 말이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야, 선배님! 야, 잠깐만 얘들아. 머리야. 그냥 딱따구리가 막 좋아지는 것 같네. 여보야, 나왔어. 당신 왔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두통이 나네. 편두통인가 봐요. 그래? 우리 마눌님 아프면 안 되는데. 많이 아파? 괜찮아요. 약 먹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당신 저녁은 먹었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먹었어. 시간이 애매했겠네. 저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요? 아유, 막혔지. 내가 저녁까지 미리 먹고서 출발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나랑 다 똑같이 생각을 했나 봐. 요즘에 그 지하철로 퇴근하는 거 말이야. A few moments later. 나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또 그런다. 내가 뭐? 아니, 무슨 지하철이 입을 쫙 벌려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다고 하면 되지.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입이 확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알았어. 나 오늘은 머리 아프니까 거기까지만 해요. 머리야. 성수야, 너 아직 안 잤구나.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요. 성수야, 너 숙제 다 했어? 응. 엄마가 따로 검사 안 해도 돼? 알림장에 있는 거 나 다 하고 모바일도 만들었어. 지난번처럼 내가 스티커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선생님이 내가 제일 잘한대. 선생님이 네가 제일로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내가 제일 잘한대. 너 엄마가 알기론 숙제한 친구들한테는 다 스티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당신 왜 그래? 애가 칭찬받은 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성수야, 잘했어. 그래. 아유,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꼭 닮았을까. 당신 판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교육시켜요. 성수야, 잘했어. 여러분 가족 중에는 저런 화면에 나오는 남편 같은 사람이나 또는 저런 아이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걸 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한창 말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지만 가끔 너무나 과장된 말을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같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죠. 네. 그 순전히 그 남편 또 영업사원이었던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날 사실 좀 안 풀리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후배들을 만나서 잘 지내고 싶은데 또 자기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또 뭐 영어 교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오버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도 좀 신뢰를 잃게 된 것 같이 보여서 좀 속상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집에 왔는데 또 집에서 부인한테도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사실은 자기는 나름대로 그 자기의 그 고통이나 뭐 일할 때 힘든 것들 다 놔두고서는 뭔가 바깥을 향해서 애를 많이 써줬는데도 인정을 못 받을 때 그 마음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부부가 결혼할 때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결혼을 하죠. 저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참 배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단점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가끔 보면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좀 과장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속상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기 보듯이 남편에서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애도 또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부인이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애가 남편을 너무나 닮았다든지 아니면 나를 닮았다든지 했을 때 그 느끼는 게 기쁜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속상하고 오히려 더 짜증이 나는 그럴 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남편한테 받았던 일종의 상처가 아이한테 또 하게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그래서 쏴붙이는 그런 전통주의자 부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성격의 사람이지만 네. 그 말을 조금 과장해서 했던 그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신뢰감을 잊어버리고 부인한테 완전 찍혀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보통 ENFJ 오늘도 그 스키 드라마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분위기 잘 잡는 남자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식 주례 같은 거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거 보고 아마 그 전통주의자 부인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그 결혼 전에는. 그랬는데 그 모습이 결혼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역전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드라마에 나온 남편 같은 성격을 우리는 ENFJ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보면 외향적이기 때문에 E, 그리고 이상형이기 때문에 N, 또 감정형이니까 F, 그리고 정리형인 J가 합쳐져가지고 ENFJ형이라고 부르죠. 네, 그 E라는 거는 외향적이라는 거는 항상 바깥을 향한 시선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 외판혼을 하라고 굉장히 힘든데도 그 후배들을 보니까 후배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외향으로 바깥으로 시선이 향해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정리형,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말도 우스갯소리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친했던 생각들을 떠올리고 또 감정적으로 좋은 말들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감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상과 영감을 항상 쫓는다는 그 현실적이기보다는 항상 어떤 이상을 꿈꾸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직관형 또는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네 가지가 합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리형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굉장히 하죠. 스케줄 잘 맞춰요. 보통 그 ENFJ라고 그래서 이상주의자고 뭐 ENFP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개방형인 사람하고 그거 하나 다르다고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제가 보면 이분들 정리형인 것 때문에 스케줄 바꾸면 그러면 요거는요 임시 스케줄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확정될 때까지 요거는 일주일만 필요한 스케줄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 ENFJ를 우리는 교육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참 말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아주 공감대를 많이 끌어내는 사람일 수 있죠. 또는 타고난 MC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같은 거 엄청 잘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설득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ENFJ의 주기능이 뭔지 또 열등기능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ENFJ의 주기능은 이 F,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관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생각하고 모든 걸 관계를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외향적이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대에 섰을 때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재밌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들이 이런 주기능을 사용해서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주기능이 감정형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싶어해요. 그걸 공감해주고 싶어하고 그 감정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좀 다운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게 노력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완전히 막 헌신하기조차 하고 피곤해도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막 너무 오버해서까지 해주기도 해요. 어느 날 막 지쳐 떨어지는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분들은 그 감정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또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데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기발한 방법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놀래서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적응이 안 되는 현실형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좀 황당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바한다 이런 소리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외향형이니까 활달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열등 기능이 사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뭘 생각한다든지 모든 걸 순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감당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떠맡아요. 그러고 나서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당 못해서 일은 저질러 놓고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것들은 감정, 상대방의 느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지만 그거를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헤맬 수도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원래 그 ENFJ라는 분들이 NF, 즉 이상주의자 계열에 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상주의자세요. 그런데 이제 외향적이면서 정리형 분들인데 그래서 항상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그 이상적인 관계를 꿈꿔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면서 이상적인 걸 꿈꿨는데 상대편이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안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해 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떤 면으로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관계도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또 죄의, 즉 일도 중요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 사람대로 챙겨야지, 일은 일대로 챙겨야지. 속 안에 외향형인데도 굉장히 속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에너지도 넘치고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한테 가서 다가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서 수다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이 많고 뭐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네, 자기가 속을 잘 숨길 수가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많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거기다가 보통 이상주의자들이 잘 갖고 있지 않은 정리까지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위기 잘 띄우지, 정리되지, 조직 잘하지, 어디 가면 항상 무슨 리더를 맡게 돼요.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거의 이렇게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보면은 분위기를 굉장히 밝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서 아주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튀는 그런 아주 리더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네, 그 사람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면 자기가 더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자기가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개입하려고 그러고 좀 더 개입했다가 또 너무 오버한다고 또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참 보기 드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워크샵 같은 거에서 보통 80명에서 100명 정도 한 그룹이 돼서 워크샵을 하면요. 이런 분들이요, 1명 또는 2명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희가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분들 보게 해주시는 거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사람을 잘 감동시키고 본인도 공감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카리스마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ENFJ들은 정열도 넘치고 사람도 좋아하고 말도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말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끌고 같이 지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같이 말해줘야 되고 응대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향형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향형이신 분들은 이분들을 좀 짧게 만나세요. 너무 길게 만나시면 소진하니까. 또 현실형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요. 현실형 사람들은 이분들이 굉장히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저 말하는 거 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저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항상 너무 과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ENFJ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전혀 반대되는 ISTP, 우리가 지난주에 ISTP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전혀 반대되는 성격 가진 사람하고 많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갈등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다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고 상대방의 그 장점이 좋아 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단점들이 점점 커져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ENFJ라는 성격은 ISTP라는 성격뿐 아니라 INTP라는 성격하고도 굉장히 결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른 성격을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성격이 어떻게 성격이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매력을 느끼는가 하면 이 외향적이고 이 아주 열정가인 이 ENFJ들은 자기가 열정이 넘치니까 똑같은 열정인 사람들이 만나면 이건 이열치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분하고 쿨하고 아주 담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ISTP로 말하면 또 그 담백하기와 그 쿨하기는 아주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바로 그 유형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아주 초연한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ISTP를 굉장히 매력 있어요. INTP도 마찬가지예요. S하고 N만 다른데 INTP들도 별로 이렇게 세상에 관심 없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ISTP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조용하고 뭐 이렇게 초연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가진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열정 있고 수다스럽고 막 행동적이고 리드해 가는 것 같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네.